마지막으로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제가 오랫동안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오랫동안 봐왔겠죠. 시가총액 상위주니까. 시가총액 상위주고, 현대차, 기아차, 지금 제 주변의 지인들이 워낙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현대차는 종종 봐왔던 종목이에요. 지금 보면 현대차는 나쁩니다. 일단 나빠요. 왜 그러냐? 요 위에 있는 요 추세선은, 요 지지선은, 요 위에 있는 요 지지선은 최근에 그린 거거든요. 최근에 그린 지지선인데, 지지하다가 뚫고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가 싶더니 여전히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22만원에 몰빵 하셨는데, 저는 조금 위험한 선택을 하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끝에서 보시면, 이 선이, 잠시만요. 오히려 이 선들이 방해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최고점 1월 11일 날 최고점 28만 9천원을 찍은 뒤로 하락을 하다가 22평선에 맞고 내려오고요. 내려갔다가 상승을 하는데 62평선에 맞고 내려오죠. 22평선 지지받네요, 이번엔. 근데 다시 62평선에 역시나 저항받고 내려왔습니다. 요번엔 바로 밑에 뭐 있죠? 122평선 있습니다. 22만원에 몰빵하셨다면 요번에는 요 122평선을 지지받는지 안 받는지를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간다. 요번에 또 22평선 맞고요. 62평선에 맞겠죠? 요번에는 뚫을 것이다라는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 두 번이나 저항받고 내려왔거든요. 62평선을. 22평선은 애기손이라고 생각한다면, 애기손이라고 생각한다면, 62평선은 애기손이 아니라 엄마손이라고 생각한다면 62평선은 두 번 기존의 저항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뚫고 가지 않겠느냐? 그 기준이 122평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나쁘다고 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 추세선 아주 오래전에 그렸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려놓은 추세선을 이제 지금 보세요.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여기 위에서 오랫동안 놀다가 이렇게 여기서 돌파했고요. 한번 확인하고 위로 튀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받죠. 지지받아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요번에도 지지받으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한참 갈 거예요. 그런데 지지받지 못한다. 두 번째 만나잖아요. 두 번째 만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두 번째 만나는 거기 때문에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122평선 기준으로 보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는 오래된 추세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21만 5천원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21만 7천원을 지지하고 올라가주면 제일 깔끔하게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고 거길 지지를 못해주고 떨어진다 그러면 21만 5,800원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5,500원 21만 5,500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뚫고 내려간다 만약에 뚫고 내려갈 게 보인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깨는 게 122평선이 되겠죠. 그래서 122평선 깨지면 손절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손절하고 났더니 제가 지금 그린 요 추세선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더라. 그러면 122평선을 다시 뚫고 위로 올라오겠죠. 그때 다시 사시는 겁니다. 그때 다시 사셔도 괜찮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지운 게 하나가 더 있죠. 요 선은 뭐냐면 여기 이 위로 올라온 뒤에 여기에서 갭으로 상승을 한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제가 두 개의 추세선을 그려놓고 있는데 두 개의 추세선을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뚫고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힘받고 빵 튀어 올라가는 갭 상승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 갭 부분을 메우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끝에서 보세요. 어떻게 돼가고 있죠? 이 갭을 제가 기준으로 지지선을 그려놨는데 여기에서 한번 뚫고 내려오더니 아래에서 추세선 지지받고 올라가죠. 그랬다가 여기에서가 주요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여기서 튀어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래야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거였거든요. 근데 62평선 저항받고 내려왔죠. 그리고 결국 여기를 다시 뚫었습니다. 내려왔죠? 이제 요 아래에 있는 지지선이, 추세선이, 요 아래에 있는 추세선이 뚫리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결국 앞부분에 그 앞부분에 갭으로 상승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공간이, 빈 공간이 있었잖아요. 이걸 결국 여기에서 메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종목은 요 아래로 내려오면 와장창창창창 무너질 종목이다. 앞으로 여기 이 윗부분까지 다시 상승하기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2만원에 몰빵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실 것은 122평선을 지지하는지,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지지했죠. 122평선이 21만 7,350원인데 오늘의 최저가는 21만 8천원이었어요. 일단 오늘은 지지했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수목금 3일 동안 얘가 122평선을 뚫고 안 내려가 준다면 그러면 보유하고 계셔도 됩니다. 뚫고 내려가면 바로 손절하세요. 오래 보고 계실 종목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3개의 선을 제가 그려놓고 있는데요.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요 3가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놓고 보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요 위에 있는 지지선, 지지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지를 받고 못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경계경보가 지금 울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경계경보를 122평선이 꺼주느냐, 예, 꺼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 네네네네. 몰빵 아니고 풀베팅. 집중 투자. 네네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혼자 매매할 때는 그렇게 이제 입버릇이, 붙어서 그랬네요. 아니에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맞긴 하거든요. 맞긴 한데, 몰빵 투자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규모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요. 투자 규모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 사람과 1000만원인 사람과 100억대인 사람과 얘기가 같겠어요? 아니죠.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투자 규모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몰빵 투자가 결코 나쁘다 얘기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 비중을 나눠서 투자해라, 맞는 얘기인데 비중이라는 단어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현대차는 유심히 잘 보셔서 좋은 매매 하시기를 바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좋아하는 종목이어서 회사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주 그러니까 좋은 단서를 많이 주는 종목이거든요. 추세선 한번 깨면요, 가급적이면 그 추세대로 가요. 추세선을 한번 지키면 가급적이면 그 추세대로 갑니다. 그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